안녕하세요. 한성인의 도전 이야기. 재도전의 아이콘이 되다를 발표할 한국어 교육 트랙 1학번 허민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의 첫 번째 재도전인 한성대 입학에서부터 한성 앰버서더, 동아일보 골든걸 서포터즈, 프레젠테이션 대회,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재도전은 한성대 입학이었습니다. 2017년도 당시 저는 상명고등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시생이었던 저는 당시 한성대에 원서를 넣었고 예비번호 없이 광탈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떨어졌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이라는 목표로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보니 탈락이라는 사실이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 후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었기에 인덕대학교에 재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학을 하다 보니 4년제 대학에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수를 준비했고 한성대학교에 재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7년도 입시와 18년도 입시, 도전과 재도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적으로 17년도에 저는 당시 트랙제에 대한 이해도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소서에 트랙과 과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성적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어 3점대 급초반의 성적이었습니다. 반면 18년 입시 때는 구체적인 트랙을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의 성적을 놓치지 않았다 보니 2점대 후반이라는 성적으로 한성대에 지원을 하였고 이번에는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재도전은 한성 앰버서더입니다. 한성 앰버서더는 한성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부생이 교류를 맺는 활동으로 사실 앰버서더 활동 자체는 시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활동입니다. 제가 재도전했던 것은 바로 우수 앰버서더였습니다. 사실 저의 앰버서더 활동은 정확히는 총 3번입니다. 그중 우수 앰버서더를 노렸던 것이 31기와 32기 활동이었습니다. 31기 때는 방탈출 카페 가기, 인생 4컷 촬영, 카페 탐방 등의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1학년 때의 활동이 재미있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활동을 추천했었고 그러다 우연히도 서로의 담당 학생들이 친해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니고 그 친구가 우수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번에는 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와 다른 수장자분들의 활동이 제가 봐도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의미 있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32기 때도 일본인 학생과 함께하게 되어서 이때는 한국과 일본의 노래를 추천하고 해외로 택배를 보내는 활동, 그리고 카페 탐방,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1기 때가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우수 앰버서더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욕심이 난 만큼 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우수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31기와 32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31기가 주로 친목 위주의 한국문화 체험 위주의 다른 팀과 함께하는 활동이었다면 32기는 한국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를 들어 해외로 택배 보내기 같은 활동과 언어학습 활동 그리고 친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1기 당시 우수 앰버서더 팀과 저의 차이점이 바로 언어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언어로 된 노래를 추천하고 외국인 친구의 발음 연습을 도와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활동 때는 우수 앰버서더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도전은 동아일보 골든걸 서포터즈입니다. 동아일보 골든걸 서포터즈는 동아일보의 골든걸 콘텐츠를 홍보하는 활동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서포터즈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시작하기에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총 58기와 60기에 지원을 했었고 58기에는 떨어졌고 60기에는 합격을 했었습니다. 58기 지원서입니다. 당시 총 카드뉴스는 10페이지로 그중 참고자료는 3페이지였습니다. 당시 경력사항으로 내세웠던 것은 20년도 인문예술대 학생회 홍보국장과 빠공단이라는 대외활동의 2기, 3기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60기 지원서입니다. 당시 총 카드뉴스는 11페이지였고 그중 참고자료가 6페이지였습니다. 당시 경력사항으로는 20년도 인문예술대 홍보국장과 온라인 홍보나 소통이 그리고 교내 로고 제작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합격 이후에 만들었던 카드뉴스 페이지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58기와 60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58기 지원서 때는 패션, 뷰티 등에 대한 관심도와 카드뉴스 사용 능력, 그 외에 제가 가진 역량 위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60기 때는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제가 가진 역량, 경험에 맞춰 배치를 하였으며
타한뉴스 자체의 퀄리티를 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58기 때는 떨어졌지만 60기에는 합격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제도전은 프레젠테이션 대회입니다. 한성의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한성대학교 글쓰기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회로 매년도 2학기 때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너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21년도 대회 때는 메타버스 선시행 플랫폼 위월드라는 이름으로, 22년도 프레젠테이션 대회 때는 문해력 향상 어플리케이션 한글이란 이름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 PPT들의 일부입니다. 21년도 대회와 22년도 대회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21년도 때 주제로 선택했던 메타버스는 당시에는 생소했고 지금도 그 개념이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PPT는 제안 배경이 설명보다 상세했으며 제안까지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22년도 대회 때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전공과 문해력 저하라는 주제가 연관성이 높아 저 스스로도 이해가 쉬운 주제였습니다. 이때는 목어 파일, 어플리케이션의 시안까지 제작하여 발표를 진행했고 배경보다도 제안에 대한 설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마지막 제도전은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입니다. 20년도 총선거 당시에는 기호 2번 시너지라는 이름으로, 22년도 재선거 당시에는 기호 1번 하루란 이름으로 출마했습니다. 20년도 당시에는 총 16페이지의 정책 자료집으로 11월 총선거였으며 총 3팀의 후보자가 출마했었습니다. 당시 공약들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공약이 대다수였습니다. 22년도 당시에는 총 13페이지의 정책 자료집으로 3월 재선거였으며 단일 후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 오프라인 공약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공약을 준비했었습니다. 20년도 선거와 22년도 선거 사이의 변화로는 우선 부회장직의 도전이 회장직 도전으로 바뀌었다는 점, 시간이 흐른 만큼 경력상황의 변화와 코로나, 후보자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년도 선거와 22년도 선거 중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20년도 선거였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실 포스터였습니다. 제가 디자인 전공은 아니지만 나름 좀 디자인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홍보 영상을 담당해주는 분께서 포스터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그러한 도전을 못한 것이 조금 후회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제가 포스터, 리플렛, 로고까지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물도 몇 년 후에 제가 보면 아쉽다고 평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인문예술대학 장학생회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5번의 재도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도전, 실패, 재도전 사이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성대에 재도전할 때는 성적을 올리고 자소서를 더 보강했습니다. 한성 엠버서더 때는 언어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동아일보 골든걸 서포터스 때는 홍보국장 경력만 있던 것에 소통의 활동 경력을 더 추가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대회 때는 제안을 더 자세히 하고 주제를 더 이해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때는 지난 선거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보강했습니다. 재도전을 제외하고 도전만 생각하자면 훨씬 더 많은 도전이 저의 4년에는 존재했습니다. 도전이 더 많았으니 당연히 도전을 위해 준비한 얘기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도전에 대한 얘기가 아닌 재도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재도전이야말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도전을 추가하고 수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야말로 흔히 말하는 실패를 통한 성장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도전, 취업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재도전이라는 것에 대해 몰랐다면, 실패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면 지원서 하나를 작성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제출하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기 때문에 지원서를 작성하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한성대를 졸업한 현직자로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